그날 이후 내 일상에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해 이름 모를 이에게 응원을 보내기도 하고 전에 없던 새로운 문화들을 즐기기도 하죠. 그리고 진짜 재밌었는데.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당연하게 할 수 없게 됐는데요. 진짜 언제 보냐? 나도 마스크 안 쓰고 산책 가고 싶다. 코로나로 일상이 무너진 오늘, 당신이 가장 하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아이들하고 놀이동산 가서 놀고 싶죠. 야구장에 가서 치킨 먹으면서 응원하고 싶습니다. 삼겹살 회식하고 싶어요. 맛집에서 방송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직접 만나서 인사하고 공연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여행 크리에이터 오영진입니다. 여기는 제가 살고 있는 경상북도 예천이고요. 제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묵 뽑는 마지막 날이어서 부모님을 도우러 이렇게 묵 뽑으러 나왔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도 무가 잘 자랐네요. 이렇게 얘네들은 좀 잘 자랐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를 누비던 영진 씨의 오늘엔 가족이 함께합니다. 지난 3월 그는 남은 여행 일정을 접고 급히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어야 했는데요. 무려 460일 만에 부모님과 상봉. 저기 있다 아빠. 지금 제가 자가격리 기간이어서 멀리서 인사를 해야 됩니다. 다음 주 왔다 상우야. 빠빠이. 아들 보고 도망갈 수 도착. 1년 3개월 만에 고향에 왔습니다. 인사도 진짜 제대로 못했어요. 왜냐면은 저희 동네가 진짜 시골이거든요. 엄청 시골이에요. 노인분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래서 괜히 저 때문에 코로나 걸리면은 동네가 완전 난리가 나기 때문에. 저희 집이에요. 전 여기서 격리할 예정입니다. 따라다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놨다고? 뭐야? 와 뭐야? 와 대박 감동이야. 와. 세계 곳곳을 자유롭게 누비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그의 세상은 이 작은 방입니다. 거의 뭐 첩보작전 비슷하게 제가 기록을 했어요. 난민은 좀 이제 하루아침에 정부에서 이 도시에서 이 도시 간의 이동을 금지시켜라 하면은 바로 폐쇄가 되거든요. 뭐 예고 같은 것도 없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상파울루로 넘어가는 다음 날 폐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못 돌아올 뻔했죠, 저는. 이 자가격리 영상을 진짜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잘 해서 잘 찍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코로나 이 자식 가만두지 않을 거야. 누나 왔다. 누나. 저희 누나 왔어요. 친누나. 아씨 왔는데 보지를 못해. 그리고 제가 자가격리 하는 중간에 한 3, 4일 뒤에 전화가 왔었어요. 제가 탔던 비행기에 확진자가 떴다 해가지고. 어디야 엄마? 어디야? 집이지. 방금 보건소에 전화 왔는데 나랑 같은 비행기 탔던 사람 중에 한 명 확진자 났다고. 더 열심히 격리하래. 그래? 니는 어쨌든 음성이고 이제 확진자가 그 있다고? 차고 온 지가 얼마 안 되니까는 음성으로 나타나도 나중에 또 양성이 될 수가 있어.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날 생각하면 또 눈물 나려고 하는데, 진짜 좀 끌어안고도 싶고 한데, 제가 거기서 괜히 울고 서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보기가 좀 그렇고, 또 그때 조카를 상우를 데려갔잖아요, 손자를. 그러니까 괜히 걔가 또 삼촌한테 달려갈까 봐도 제가 걱정스러워서 빨리 차를 타고 막 빨리 그 자리를 빨리 와야겠다 하고 왔거든요. 좀 멀리 갔다 왔는데 앉지도 못하고 안타까웠어요. 지금도 눈물 나려 하네요. 귀여워. 저렇게 귀여운데
눈앞에 그리운 조카가 있지만 한 번 안아볼 수도 없는 상황. 생이별이 따로 없었죠. 상우, 삼촌 보고 싶지? 빨리 왔으면 좋겠지? 언제 올 거야? 다음 주 몇 번 자고? 7밤. 이거 봐? 사실 자가격리할 때는 되게 좀 외롭고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가족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아늑한 공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가격리 하시는 분들도 되게 지금은 많이 힘드시겠지만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모두들 여행도 가고 가족분들이랑 같이 뭐 생활도 하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족과 보내는 평범한 일상.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된 건 어쩌면 팬데믹 시대가 준 유일한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그럼 아빠 영순이야. 뭐야? 잡채. 잡채. 우리 가연이가 좋아하는 잡채. 내가 좋아해서 하는 거야? 이 아들이 오랜만에 와서 하는 거야? 아들도 오고 우리 딸도 좋아하고. 이어봐. 괜찮아? 굿. 아빠가 부시라는 거 짠 거야. 짭짤합니다. 오늘은 오빠가 원주에 있다가 5일 만에 집에 돌아오는 날이라서 대청소도 하고 엄마가 음식 준비를 하고 있어서 지금 집이 조금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지방에서 일하는 큰아들이 집으로 오는 날이면 분주해지는 가연 씨네 가족. 오빠 온 거 같은데? 뭐야 소리 소문 없이 와. 왜? 여기 왔어? 하이. 오랜만. 아이고 우리 아들 왔어. 아이고 이bil봉 고생했다. 뭐야? 누가 보면 무슨 한 일주일 만이 아니야 6개월 만인 줄 알겠다. 그러지 않았어? 어서 와. 너무 얼른 오래. 씻고 와. 밥 먹자. 무슨 5일 만에 만나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애틋할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온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는 건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큰아들 용현 씨가 가족과 떨어져 미국에서 지냈기 때문인데요. 미국에 계신 분들하고 가끔 통화해? 거긴 어떻대? 별로 안 좋죠. 지금도? 더 심해지고 있으니까. 아유 좀 나아져야 될 텐데 큰일이다. 야, 너 미국 다시 갔다 올래? 혼자 가라면 갔다 와서 격리 하라면 하겠어? 난 하지. 갔다 와서 또 다시 14일 해야 되는데. 그 비닐 어디서 샀었지? 김장 비닐인가 그거? 김장 비닐이야? 지물포. 용현 씨가 입국하던 당시만 해도 서울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격리시설에 머물기 어려웠던 상황. 동생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셀프 자가격리 시설이 만들어졌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동원가지 생각이 들었죠. 이제 진짜 덕방이 되는 거구나. 자가격리를 하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하면 아무래도 이제 제가 걸리더라도 좀 미연의 방지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해야 돼. 뭐야 갑자기?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오늘 나는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예쁜 카페에 가서 사진을 찍고 있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덕분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있네? 우리 같이 근데 시간 많이 보냈지. 제발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어. 여러 가지로. 맞아. 코로나가 끝나는 그날까지 화이팅. 우리 다 화이팅 하자고. 지치지 말고. 그리고 여기 이제 막 홀로 외로운 싸움에 돌입한 사람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년 동안 두바이에서 승무원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게 된 유튜버 수지큐 이수지입니다. 두바이에서의 추억을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된 그녀의 자가격리 생활. 제가 근무했던 항공사는 에미레이트 항공사로 이제 두바이에 베이스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코로나가 조금씩 상황이 이제 에스컬레이팅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저희 동료들 사이에서도 사실 루머가 굉장히 많이 돌았었거든요. 하지만 루머는 곧 현실이 되고 말았죠. 저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본사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내 유니폼들아. 저희 승무원들은 사실 우리는 기름이 많기 때문에
설마 우리 항공사가 구조조정을 하겠냐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마음 편하게 있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7월부터 이제 승무원들을 해고를 해 나가기 시작을 했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 항공사들은 엄청난 타격을 받았고 두바이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밤 8시 이후에는 이제 밖으로 돌아다닐 수 없는, 그리고 만약에 집에 있다가 밖에 나가야 하면 정말 생활에 필수한 급한 뭐 장을 봐야 한다거나 병원에 가야 한다거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약국을 급하게 가야 하는 요 3가지 경우에만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허락을 정부로부터 받고 허가증을 이제 들고 다녔어야 됐어요. 그동안 에미레이트 항공을 위해 열심히 일한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지 정말 수고했어. 저 이제 결국 자신의 꿈을 잠시 접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수지 씨. 항공기에서 내려서 공항으로 들어오는 순간 대한민국에서 다 보호를 받는 느낌을 진짜 받으면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지킴입니다. 다들 여러분은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하고 싶으신가요? 여행, 학교 축제 하고 싶어요. 유현진 선발 경기 보러 가고 싶어요. 그것도 좋다. 마스크만 벗어도 감사. 맞아. 코로나가 진짜 이 소소한 행복을 너무 많이 뺏어갔지. 언젠가는 여러분 다시 마스크를 벗고 사람들 많은 데서 어울리고 그럴 날도 오겠죠.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코로나 걸리지 않게 진짜 다들 제발 부디 조심하세요. 제발. 진짜로 부디. That COVID-19 can be as a pandemic.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이탈리아에서는 하루에만 2만 4천 미국에선 300만 명이 넘는 중동과 아시아, 사망자 수도 빠르게 늘어나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바이러스와의 전쟁. 언제 닥칠지 모를 공포 속에서 사람들은 분노하고 절망했습니다. Non posso dar dell'onoranza che merita, perché le istituzioni mi hanno abbandonato. 대안을 찾지 못한 공권력의 공포 정치가 시작됐고 질서와 규칙들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은 이제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회사에 갔는데 디렉터가 저를 잠깐 부르더라고요. 느낌이 왔어요. 처음부터 오늘로써요. 제가 레이오프를 당했습니다. 이 코로나며 지금 내가 잘린 거며 정말 다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드디어 회사를 출근하는 마지막 날이에요. 진짜 이게 이렇게 현실로 다가오는 날이 올 줄은. 회사가 그 코로나나 이런 사태들로 인해서 많이 어려워지고 그러면서 저희 한국 오피스를 문을 닫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저의 첫 출근하는 영상이기도 하면서 마지막 출근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해고당했어요. 네. 잘렸죠. 잘렸습니다. 팬데믹 시대 그늘 끝에 자리하고 있는 생계 위협. 사람들은 실직과 파산의 길로 내몰렸습니다. 오늘은 저희 부천점 오픈 날짜 예정일이었어요. 근데 오픈도 하지 못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던 지난 9월. 망했다 싶었죠. 당장 헬스장을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4군데를 하다 보니까 피해가 너무 컸어요. 그냥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루에 한 300만 원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2주간 문을 닫았으니까 한 3, 4천? 네. 불 꺼진 헬스장을 홀로 지키며 저녁을 때우기 위해 켠 개인 방송. 제가 봐도 저랑 진짜 안 어울리는 이 조합이잖아요. 언제 헬스장에서 이렇게 먹어보겠어요. 안녕하세요. 이걸로 먹어볼게요. 우와. 그가 먹은 치즈볼 하나에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나 이러니까 다이어트를 못하는구나. 갑자기 덥다. 나 이거 진짜 맛있네.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시작한 먹방이 큰 화제가 된 건데요. 나 눈물 날 것 같은데 진짜.
뭐라도 해서 돈을 벌자라는 심정으로 치킨을 시켜서 먹었는데 우연찮게 치즈볼을 먹게 되고 그게 또 라이브로 방송을 타게 되면서 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요즘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모든 걸 체념한 그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풍파를 겪었고 조금 더 이해심을 좀 갖게 됐고 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면 회원들한테 이상한 거 먹지 말라고 맨날 뭐라 하는 일반적인 트레이너였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술매라고 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출근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날씨가 되게 좋아 보이는데 날씨가 좀 추워졌어요. 들어가서 오픈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여기가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인데요. 뭐 지금 보시다시피 직원이 아무도 없죠. 저 혼자 근무하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 이제 다 관두게 되었고 네, 오늘은 예약이 몇 건 정도 있었나요? 오늘 예약 한 건도 없어요. 예전에는 기본적으로 하루에 50통에서 100통 정도는 예약 전화 그렇게 많이 왔는데 설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예약건이 한 3건? 그는 지금 힘겹게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진짜 한동안 잊고 살았는데 여기저기 또 많이 다녀오기도 했고 또 손님들하고도 기억을 떠올려 보면 되게 좋은 추억도 많고 일로 갔지만 여행한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빨리 다시 느끼고 싶네요. 너무 당연한 것들 위기의 순간에 가장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음악일 겁니다. 월드 이즈 원은 코로나19로 지친 전 세계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K-팝 스타들이 펼치는 글로벌 도네이션 콘서트인데요.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 많은 아티스트들이 힘을 모은 자리.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전해졌습니다. 그 뜨거운 현장의 감동은 랜선을 타고 전 세계인을 한마음으로 뭉치게도 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펜타곤의 후이입니다. 저희가 지금 또 열심히 또 뭔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오는 회사에 또 오고 있는데 데뷔 4년차 아이돌 그룹 펜타곤은 요즘 뭔가를 열심히 준비 중인데요. 콘서트 연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고 콘서트가 지금 3일 남았나요 우리? 에이. 그렇죠. D-3이에요. 빨리 연습합시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팬들과 함께할 수 없기에 스타들의 오늘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앞에 데뷔하고 열심히 활동하면서 팬분들의 그 박수와 환호 그리고 사랑을 저희가 실제로 몸소 느끼면서 지금 생활을 해왔는데 그게 완전 이제 끊긴 지 생활한 지 벌써 1년이 됐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적응이 잘 안 돼요. 무대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게 뭔가 기분이 이상할 때가 있어요. 저희가 이번 올해 2월에 이제 팬분들과 함께하는 쇼케이스가 있었는데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무관중으로 하게 되었고요. 뭔가 많은 걸 기대도 했고 준비하면서 설레기도 했었는데 뭔가 다 한순간에 물거품이 돼버리니까 그게 조금 허무하기도 하고. 네, 저희가 이제 원래 연말에 콘서트를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나아지질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도 비대면으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온라인으로 지금 준비를 현재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 웃음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할 수 있을까? 화면을 보면서도 같이 즐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가를 강타한 코로나 이슈. 그 여파로 땀 흘려 준비했던 펜타곤의 콘서트 일정 역시 미뤄야 했습니다.
자, 이곳은 바로 공연장인데요. 맞습니다. 그렇죠. 펜타곤의 또 온라인 콘서트 윌리브가 열리는 공연장이고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걱정하셨겠지만 저희는 굉장히 건강한 상태고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슈로 콘서트가 연기가 됐었는데 맞습니다. 혹시 그때 심정이 어떠셨는지? 제 마음에 갈기가 이렇게 찢어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아, so sad. 진짜 so sad였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진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못하게 되면은 얼른 대면 콘서트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최고의 낮과 밤을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면지입니다. 해면지 친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태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오고 작업해왔던 그것이 오늘 바로 개봉하는 날이기 때문에 뮤지컬 배우 친구가 와가지고 같이 봐주기로 했어요. 너무 긴장돼. 야, 너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어? 아예 내가 딱 찍기만 하고. 나 너무 무서울 것 같아. 그리고 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도 아예 못 봤단 말이야. 신랄하게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배우들이 각자의 장소에서 연기한 이른바 언택트 뮤지컬. 무대에 설 기회를 잃은 배우들이 내놓은 자구책이었습니다. 상 같은 걸 준다거나 홍삼 같은 거 준다고 다 그렇고 그런 사이인 줄 알아요? 근데 이게 진짜 언니랑 나랑 아예 못 보고 만든 거야. 근데 왜 이렇게 같은 공간인 것 같아? 그치? 저건 언니 집이고 이건 난 내 집이야. 여기는요 불안함을 입을 풀거든요. 진짜 격리 뮤지컬이냐? 두려울 땐 심호흡하는 거야. 웹뮤지컬은요 웹드라마처럼 웹에서 하는 뮤지컬인데요. 자가격리형 웹뮤지컬이었기 때문에 호흡이라는 게 좀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 각자 연습을 했고 쏟아지는 선물 어쩌라고 양수리 혼자 했던 연습이니만큼 아쉬운 점도 많았는데요. 보통은 뮤지컬 준비할 때 전체를 다 보면서 전체 그림 안에서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는데 이거는 상대방이 어떻게 연기하는지도 모르고 아예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자기 혼자서 다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전체 다 연결해서 봤을 때 내가 여기서는 조금 더 힘을 줄 걸, 여기서는 좀 더 힘을 뺄 걸 이런 게 있었어요. 관객을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웹뮤지컬이라는 대안을 찾았지만 아직 여기엔 다양한 시선들이 존재합니다. 진짜 영화 같아. 진짜? 응. 근데 그런 게 신기하네. 이게 진짜 무대가 이렇게 저렇게까지 변화가 안 되잖아. 그지. 근데 뭔가 진짜 저러니까 사실적이다, 진짜. 영화 같아. 오늘 첫 개봉인데 잘 될 것 같아? 오늘이 첫날이야? 응. 완전 잘 되지. 저게 안 잘 되면 어떡해. 공연계는 지금 굉장히 힘들고요. 특히 2단계로 격상되면서 띄어앉기를 하게 되면 전체 팔렸던 공연들도 다시 다 환불을 해주고 재예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루빨리 무대에 서서 또 관객들과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일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무대를 잃은 가수들은 저마다 팬들과의 소통 방식을 찾아 나섰습니다. 요즘 집에서 보는 시간이 좀 더 많아요. 제가 데뷔하고 나서 무대나 공연이 끊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올해 초부터 공연이 한 달에 한두 개 하는 정도로 많이 줄었거든요. 코로나 이전 누구보다 활발히 활동하며 다양한 라이브 무대를 선보였던 에일리. 저희가 사실 여름에 예정에 있었던 콘서트가 취소되면서 연말에 콘서트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우여곡절 끝에 연말 콘서트를 열기로 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 여러분 안녕. 저희 콘서트를 밝게 빛내주시는 우리 연주자분들.
여러분들도 공연장에 놀러 오셔서 신나게 노래도 따라 부르시고 뛰어놀면서 같이 즐기는 모습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콘서트를 며칠 앞둔 어느 날 긴급회의가 소집됩니다. 지금 시작할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전국 투어를 돌 일정이 있었는데 상황이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콘서트를 진행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콘서트 4일 전에 전해 들었어요. 저도 이제 거의 한 1년 동안 무대를 설 기회가 많이 없었고 오랜만에 저도 웃고 무대 위에서 노래랑 춤을 추면서 즐기고 싶었던 마음도 컸고 그만큼 기대감도 많이 컸었는데 많이 아쉽죠. 아쉬운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도 안전해야 하기 때문에 네.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네. 북적북적한 출근길, 얼굴을 마주하고 나누는 소소한 대화, 매일 주어졌기에 소중함을 잊고 지냈던 나의 일상이 하루아침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적응될 것 같지 않던 나날들이 어느덧 일상이 되었습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국내 31번째 확진 환자입니다. 국내 첫 슈퍼 전파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국내에서 가장 많은 감염자가 발생한 도시 대구. 난생 처음 접하는 혼란 속에서 기꺼이 최전선으로 향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여기 대구로 향한 또 한 명의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무기한 계신다고 하시거든요. 진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박수. 몸에 막 땀띠가 많이 나서 그렇지 그래도 괜찮습니다. 막 두드러기 올라와서 그래도 괜찮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대구 확진 환자를 간호하는 파트에 있고요. 환자들을 모니터링하는 게 주 업무이고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근무를 할 생각이고 이 기간이 다 끝나고 음성 판정이 나오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소식에 바로 대구행 열차에 몸을 실었던 진선 씨. KTX에 딱 몸을 실었을 때 그날 신문 일면 기사가 중국의 코로나19로 힘쓰던 의사분이 사망했다는 뉴스가 기사 일면에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때는 무서운 마음이 들었고 저도 사람인지라 그랬던 것 같아요. 숨가쁘게 도착한 대구는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게 급작스럽게 발생한 거라다 보니까 어떠한 체계도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료적인 체계라든지 약물, 방호복 여러 부분에서 부족했던 부분이었고요. 의료인도 많이 부족해서 186명을 간호사 6명이서 간호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엔 주 6일 근무를 했었고 한 번 방호복을 입으면 기본 5시간 이상 있다 보니까 좀 탈진 아닌 탈진이 오기도 하고 좀 많이 지쳤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그녀가 버틸 수 있었던 건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 음성 판정 받을 때까지 최대한 희생적인 정신이 있을 겁니다. 빨리 하루빨리 이 코로나 사태 해결돼서 진정됐으면 좋겠고 다들 같이 힘내고 나가는 그날까지 화이팅! 그날이 올 때까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그런 의료진의 고군분투 덕분에 건강한 삶을 되찾은 이도 있습니다. 근데 병원에 입원하고 첫날부터 한 열흘 동안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저승사자랑 한 10번 정도는 하이파이브한 느낌? 저는 사실 지난 4월 달에 코로나에 감염됐다가 57일 만에 퇴원을 하게 된 코로나 완치자인데요. 제가 20대의 건강한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57일 동안 죽을 뻔한 고비를 겪을 정도로 코로나를 굉장히 심하게 앓았고 터키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다 한국으로 돌아온 정환 씨. 귀국 후 받은 코로나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밍아웃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사람들이 내가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이란 걸 알게 되면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기피하지 않을까, 사회적으로 내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그런데 오히려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자신의 개인 채널에 병상일지를 올리자 수많은 사람들이 응원의 댓글로 마음을 전한 건데요. 그렇게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던 투병 생활 동안 그는 하나의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네, 제가 4번의 혈장 기증을 했는데요. 완치자의 항체로 만드는 혈장 치료제, 잠재적 효력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되지만 성공 가능성이 낮아 임상에 필요한 혈장을 가능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합니다. 제가 혈장 기증을 하게 된 이유는 의료진의 도움을 크게 받아가지고 저도 자그마한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혈장 기증을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정환 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보답이었던 겁니다. 빨리 혈장 치료제가 개발이 돼가지고 모든 국민들뿐만 아니라 의료진 분들 모두가 지금도 훨씬 더 좀 더 편하게 근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월 충남 아산, 우한 교민의 임시 거처가 마련되자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온라인상에서 터져나온 긍정의 움직임, 교민 환영운동은 삽시간에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용기와 배려 덕분에 우한 교민들은 안전히 수용될 수 있었는데요. 경남 창원에서도 선뜻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위기에 동참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작은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김재희 씨가 그 주인공.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여행객이 뜸한 시국이지만 그의 호텔엔 예약 전화가 빗발칩니다. 미차 준자 고객님이시고요. 코로나 상황인데도 예약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네, 저를 혼내시려는 분들이 예약을 계속 주시네요. 혼내신다고요? 뭐 네. 항의 전화를 주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기사가 나간 뒤에 고객님들이 호텔을 방문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셨어요. 지난 3월 묵을 곳이 없던 의료진들에게 무료로 객실을 내어주겠다고 했던 제이 씨.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들이 퇴사를 하게 돼서 제가 프론트 근무를 직접 하다 보니 인터넷 뉴스를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제 코로나 의료진들이 숙박할 곳이 필요하다는 기사를 보고 제가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민원에 시달려 머물던 숙소에서 쫓겨나야 했던 의료진들에겐 천군만마와도 같았을 텐데요. 사실 초반에는 보도의 디테일한 내용들은 안 보시고 그냥 의료진이 묵었다는 이유 하나로 취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죠. 그 시기가 지나고 나니 지금은 조금 많이 찾아주시는 편입니다. 분명한 건 그가 베풀었던 선한 마음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전화로 해가지고 사실은 어제 묵었었던 누군데 뭐 우리가 의사 부부인데 그 고마워가지고 그 방문을 일부러 한 거라고 다시방에서 고맙다고 이렇게 오셔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모든 분들이 다 고마운 분들이죠. 코로나 이후 그의 일상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집과 호텔을 오가며 출퇴근하는 대신 객실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이동하면서 혹시나 있을 감염의 위험까지 차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좀 자유로운 생활요. 자유로운 여행. 저희는 이제 여행을 오시거나 출장을 오시는 그런 부분들을 접대만 하는 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시외로 나오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좀 마음 편히 지금 더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혹시 코로나에 뭐 증상을 보인다든가 이렇게 되면 저희는 수많은 여행객들과 비즈니스객들이 이제 오시다 보니까 저희가 더 조심을 해야 되니까 그냥 아는 대부에 있는 겁니다. 코로나 때 결혼 준비하는 거 진짜 할 짓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힘들었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풀 부킹이더라고. 근데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어렵게 결혼식을 치른 새 신랑.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로그래머 이두입니다. 요즘에는 지숙 남편으로도 알려져 있긴 한데 다정한 두 사람의 모습은 이미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샀는데요.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던 올해 초, 두희 씨는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기로 합니다. 마스크 재고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어플을 만들어낸 건데요. 그거는 이제 저한테 수업 들은 학생 두 분이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와가지고 이거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아요라고 이제 저를 찾아왔고 상품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500만 명, 뭐 1000만 명, 2000만 명이 들어오는 되게 큰 사이트가 되게 단기간에 됐죠. 봤어요. 맞아요. 개발에는 영향 안 주죠. 근데 이게 네. 저도 첫 달 돈 빠져나오는 거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꼭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 되는 이유가 또 생겼구나. 이게 코로나 길어졌을 때 서버비가 많이 나가면 난리 나겠구나라고 했는데 코로나같이 약간 모든 국민이 다 힘을 합쳐서 극복해 나가는 것에 뭐 직업이 의미가 없고 그냥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코로나가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전 신혼여행 같이 가고 싶어요. 물론 되게 좋았지만 국내 여행도 굉장히 좋았지만 그래도 좀 저는 그래도 평소에 못 경험하던 데를 한번 꼭 가보고 싶고요. 그거를 여자친구랑 이제 여자친구 아니죠. 그걸 이제 숙이랑 같이 계속 그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 때문에 화해 농가가 많이 안 좋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캠페인을 시작하고 있는. 코로나 여파로 졸업식과 각종 행사들이 취소되자 직격탄을 맞은 화해 농가를 응원하기 위해 챌린지가 시작됐습니다. 이것도 식용꽃이거든요. 그 시작에 있었던 먹방 크리에이터 쯔양.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산타를 믿었었는데 난 지금도 믿는데. 아 진짜요? 사실 쯔양에게 올해는 유난히 힘든 해였습니다. 개인 방송 시작 초반 무지에서 생긴 실수 때문에 은퇴까지 결심하게 된 건데요. 그녀는 과연 어떤 오늘을 보내고 있을까요? 쯔양님께서 계속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오셨는데 이번에는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더욱더 힘들어할 아이들을 위해서 몰래산타 활동을 기획하고 있거든요. 수익을 낼 수 없던 상황에서도 꾸준히 이어왔던 선행. 뚝딱이라고 있었어요. 그 뚝딱이 인형 그걸 받았는데 너무 초라해 보이니까 엄청 울었거든요. 그래서 애들마다 이렇게 선물은 다 이렇게 좀 비슷하게 줘야 되지 않을까. 진심은 통하는 걸까요? 방송을 그만두고 힘든 시간을 보내던 그녀에게 위안이 되어준 건 바로 아이들이었습니다. 제가 방송 그만뒀을 때 그때 응원한다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편지가 왔었어요. 다시 먹방 보고 싶다. 다시 꼭 먹방 해달라. 응원한다. 사랑해요. 뭐 이런 거. 그간 자신이 전했던 마음이 가장 힘든 순간에 되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었답니다. 당연히 좋아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다 마음에 들진 않겠죠? 많이 입어주고 하면은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브라질 남부에 위치한 상파울루.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브라질에서 살고 있는 박수연입니다. 저는 이제 브라질에서 산 지 한 1년 정도 됐고 저희 회사예요. 이곳에서 개인 방송을 하며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연 씨. 여기 줄줄이 폐업됐어요. 보이시죠? 그녀가 전하는 브라질의 모습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여기도 폐업, 여기도 폐업, 여기도 폐업. 제가 여기 이제 보여주는 거리가 브라질에 있는 상파울루 한인타운이에요. 근데 지금 곳곳이 보면은 문 닫혀 있는 가게가 되게 많아요. 폐업한 가게들이. 여행 중 브라질의 매력에 빠져 이곳에 정착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 이슈가 터졌습니다. 이렇게 브라질 뉴스를 보면은 이번에 선거 때문에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었대요. 11월 18일 기준으로는 확진자가 34,000명이고 사망이 756명이래요. 3만 명. 코로나 확진자 수 세계 3위.
사망자가 늘면서 공동묘지 수요가 500%나 증가한 브라질. 그런 상황에서도 예방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거리를 보시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마스크를 다 사용하지만은 한 6개월, 7개월 전에는 마스크가 정말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마스크 착용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거리에 사람들도 많이 없었고요. 뒤늦게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의무화를 실행했지만 저소득층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그때 소연 씨가 큰 결심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앞코리아나 소연입니다. 자신의 방송을 구독하는 브라질 사람들을 위해 마스크 기부에 나선 건데요. 그녀의 착한 행보는 브라질 뉴스에까지 보도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Alguns grupos compram máscaras para doar, enquanto outros. 한국을 마스크를 Os sul-coreanos já têm costume de usar máscaras. 힘든 이 시국을 잘 견뎌내서 이겨내 보자는 마음이었어요. 그간 브라질 친구들한테 받은 사랑도 컸던 것도 있고 하루빨리 코로나 상황이 끝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엔 영국으로 가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런던에 살고 있는 송효은이라고 합니다. 2년 반 전에 아내가 해외 발령을 받아서 이렇게 아이들 2명을 데리고 영국에 와서 지금 살게 되었는데요. 이곳에 온 지 1년 반 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갑자기 전 세계에 퍼졌고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락다운이 되면서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마스크 잘 써요? 아니요. 한국 친구들은요? 한국 친구들은 조금 써요. 선생님도 써요. 이곳 영국 정부는 실내에서든 실외에서든 어린이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예외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아이들에게 마스크 쓰는 교육을 해서 방역을 지켜나가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비교하자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코로나 누적 사망자가 유럽에서 가장 먼저 6만 명을 넘어선 영국. 11월부터는 도시 전체가 락다운에 들어갔습니다.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은 마트를 돌며 사재기를 했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생필품을 구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죠. 그때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전화번호를 공유하고 대신 장을 봐주기로 한 사람들이 하나둘 생긴 건데요. 저희 옆집에 80대 할머니가 살고 계신데 메시지를 써서 휴지, 계란 이런 구하기 힘든 물건들을 조금 넣어서 가져다 드렸습니다. 함께보다는 각자가 강조되는 비대면 시대. 그 속에서 사람들은 더불어 잘 살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따뜻한 작품들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다른 감수성으로 순수한 공감을 나누는 13살 그림작가 이수.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 살고 있는 13살 전희주입니다. 지금 전시에 걸 그림을 작업하고 있는 중이에요. 구상부터 채색까지 꼬박 2주에 걸친 작업. 다 됐다. 끝. 다 됐어요. 이수는 이 그림으로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 그림의 제목은 함께니까 행복한 날이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밖에도 못 나가고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도 보는 거에 마음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화나고 예쁜 색깔들을 상상해 봤을 때 되게 기분이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 그림은 코로나로 지친 사람들에게 이수만이 건넬 수 있는 위로와 극복의 메시지였습니다. 더불어 전시회 수익금의 일부는 어려운 친구들에게 전해질 예정이라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다 함께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미국 시카고 거리 한복판에 그려진 벽화 하나로 화제를 모은 주인공이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더 전 세계가 화합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월드 이즈 원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
최근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전 세계인들을 위해 희망을 그려내는 작업 중이랍니다. 세계 곳곳에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는데 그런 곳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나눔을 통해 이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과 영양을 가득 담은 건강한 한 끼, 사랑의 도시락.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 전하는 응원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지역사회의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한테 도시락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조손 가정이거나 한부모 가정인 경우가 많고요.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황이 잦아지면서 식사를 챙겨 먹기 힘든 아이들과 저소득층 가정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다는데요. 저희 도시락 놓고 갈게요. 맛있게 드세요. 또 가지고 싶네. 이제 염려가 되는 건 아무래도 취약계층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자원봉사자들도 끊기고 그리고 그런 도움의 손길도 끊어지면서 사실 마스크보다도 더 간절한 게 그냥 하루 한 끼의 식사인 거예요. 원래는 도시락을 갖다 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뭐 인사도 드리고 안부도 묻고 하는데 직접 만나지 못한다는 게 가장 아쉬운 것 같습니다. 도시락 놓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희망을 위한 특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6K4 Water라고) 그 아프리카 아이들이 물을 기르기 위해서 6km를 걷는다고 해요.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도 써야 되고 해서 더 어려워진 상태라고 해서 마실 물조차 부족한 아프리카 아이들. 손을 자주 씻어야 하는 코로나 감염 예방 수칙까지 따르기엔 너무나도 힘겨운 현실입니다. 그런 그들을 돕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 달리기로 했습니다. 지난 해만 해도 미국, 캐나다 등 총 30개국에서 7만 명이 참가한 행사.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함께 뛸 수 없는 상황인데요. 원래는 저번 해에 2,500명과 같이 뛰었었는데 오늘은 이제 혼자 뛰어야 되니까 조금 아쉽죠.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예전 모습대로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선물하기 위한 기부런입니다. 함께 뛸 수 없지만 각자의 공간에서 뜻을 모은 참가자들. 참가비로 모인 기부금은 아프리카 지역에 깨끗한 물을 제공하는 식수위생 사업과 코로나 감염 예방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만드는 선한 영향력이 큰 힘을 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티코, 너에게 물을 줄게. 그리고 저도 그 따뜻한 여정에 동참할 수 있어서 뿌듯한 마음이었는데요. 내년엔 부디 마스크를 벗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6K 마라톤이 우리 함께 살고 있다. 우리는 결국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조금 더 하면서 달렸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예전의 활기찬 모습으로 되돌아가기를 소원하겠습니다. 한국의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당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30년간 한국의 도움을 받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팔을 걷고 나선 건데요. 의복 기술을 알려주기 위해 지원했던 재봉틀이 이렇게 쓰이게 될 줄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nuko twumvishe ko iriya ndwara ya coronavirus yabagezeho kandi tukaba turi abafatanyabikorwa twifuje ko twabafasha kugira ngo bayirinde nabo kandi koreye ikabidufasha ibintu byinshi nipfuje kubarungikira tuno tumasike mwikingire icyo kiza cy'indwara. 너무너무 예뻐요. 정말 감사합니다. 남에게 베푼 선한 마음이 돌고 돌아 다시 나에게 찾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이 가진 위대한 힘입니다. 팬데믹 시대가 바꿔놓은 우리의 일상. 눈물 날려 하네요. 함께보다는 혼자, 같이보다는
따로여야 했습니다. 수지 정말 수고했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대재앙이 가져온 절망 그리고 분노. 그러나 오늘의 당신은 흔들림 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이웃의 안부를 걱정하며 아름다운 희생으로 많은 생명들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의 마음이 모여 큰 영향력이 되고 전 세계에 선한 에너지를 전하는 것. 결국 그것만이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오늘도 저의 하루는 무사했습니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건강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당신은 오늘 당신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나요?